동물보호법 한 번에 격파하자. 오늘 복잡한 동물보호법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케어TV 박기암 PD고요. 오늘 옆쪽에는 우리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소연 대표님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했는데 제가 장시간 이렇게 바깥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목소리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미세먼지가 네. 지금 장난이 아니니까 신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람과 동물 모두 네.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보다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자. 말을 좀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동물보호법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를 할 때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요. 최근에 바뀐 동물보호법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로 변경됐고요. 개정된 동물보호법 8조 2항 4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신체적 고통이란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 동물권 역사상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요? 기존의 동물보호법에서는 잔인하게 죽이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어야만 처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정말 웬만큼 폭행을 당하지 않으면 그 상해가 잘 외부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분명하게 때리는 어떤 영상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났던 결과가 너무나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겠다. 예, 그러니까 상해와 상관없이 신체적 고통만 줘도 처벌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행 규칙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렇게 간단하게만 들어가면 되는데 기존에 그러면 왜 이 신체적 고통을 빼려고 했느냐? 신체적 고통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너무 모호하다.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농식품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처벌이 어려울 순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법의 그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사실 수만 가지가 넘겠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정한다면 정해진 몇 가지만 처벌할 수 있고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또 다 예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고통만 간단하게 들어가고 나머지 이것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 법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자. 사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농식품부는 신체적 고통만 두지 않고 또 밑에 세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그리고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그리고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인데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추가된 것이 조금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때문에 세 가지는 분명하게 처벌하지만 그 위에 그냥 신체적 고통은 또 조금 법에서 그 사법부가 판단할 때 또 예외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좀 걱정, 우려가 좀 들고요. 그리고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는 사실 드물거든요.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지 않는 행위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들어갔어야 됐는가 싶고, 또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는 이미 싸우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원래 기존에 있던 법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혹서혹한 이건 신체적 고통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과연 좋을까? 이건 나중에 아마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런 판례를 통해서 또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초반에 오늘 말을 많이 아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네요. 벌써 많은 시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 신체적 고통이란 것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좀 기준을 잡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고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일단은 다 신고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처벌하느냐, 물론 제가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또 이런 사례가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제 뭐 사법부의 그 몫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의 법이 그 범죄를 처벌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그 기본적인 그리고 어떤 공평한 객관적인 그런 그 윤리적인 감정들에 맞느냐 안 맞느냐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죠. 네.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많은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그 질문 가지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메리 제이 손님입니다. 맞나요? 메리 제이 손님. 시골에 1m 줄에 묶인 개들이 있어요. 네. 이것도 신체적 고통이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그 시골에서 평생 네. 1m 목줄에 묶여 있는 촐랑이와 닭양이를 구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신체적 고통이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신체적 고통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법의 판단은 아마 논란의 여지가 좀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1m에 묶여 있었을 때 이게 고통스러운가 안 고통스러운가 라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보통 시골에서는 다 이렇게 그렇죠. 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법이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있고 또 뭐 옆에 집도 있고 1m지만 뭐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어떤 질병을 유발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처벌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1m에 묶여 있고 집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소나기가 오는 혹은 여름의 장마철에 이 비를 계속 맞았다 장시간 그럼 저는 신체적 고통으로 처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다양한 그 환경들이 있을 거라서 그냥 단순히 1m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동물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법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조수정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낚시 카페 이건 신체적 고통이라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또한 저희가 낚시 카페 직접 들어가서 폭로를 한 적이 있었죠. 그 끔찍한 실태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낚시 카페. 낚시 카페를 그 케어가 고발을 했었죠. 동물학대로. 저희는 이게 고발했습니다. 당연히 처벌이 된다고 생각해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류도 동물보호법상에 그 동물로 정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류는 충분히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 카페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동물들을 그 오락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잡고 놔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아주 날카로운 그런 기구들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계속해서 상해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하게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고발을 했었는데 이게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몰랐는데 그 낚시의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안에 낚시라는 그 정의에 이러한 실내 낚시터에서 하는 이런 행위도 그 내수면이라고 분명히 법정에 들어가고 낚시와 내수면에서 하는 낚시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 이미 산업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자, 페이스북에서 김태희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꽃마차는 불법인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뭐
불법이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이것도 1m 목줄과 마찬가지로 이 꽃마차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말이 마차를 끄는 거잖아요. 근데 말은 오래전부터 마차를 끌어왔단 말이에요. 물론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끌어왔지만 지금 분명히 이 꽃마차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락적 목적으로 꽃마차를 끌고 있죠. 네네. 근데 단순히 이 끄는 행위만으로 신체적 고통이라고 보겠느냐, 저는 그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끄는 행위는. 예, 물론 이 말이 굉장히 질병에 걸렸거나 심각한 상해를 뭐 누가 봐도 입었거나 이런 상태를 마차 주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약에 이런 일을 시켰다 이랬을 때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말이 마차를 끈다. 말은 뭘 모두 끌 수 있는 거죠. 그쵸. 사람도 태울 수 있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단순히 꽃마차를 끄는 행위만으로는 동물은 동화스러운 당연히 처벌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리!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멀 호더 사건도 문제가 참 많죠. 작년 저희가 100마리를 구조를 했고 이번 연도에도 부산에서 또 42마리를 또 구조를 했습니다. 이 애니멀 호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심각한 동물 학대죠. 애니멀 호더. 좁은 공간에서 많은 마리수를 기르는, 사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 선진국에서도 이런 학대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저장 강박증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쌓아둬야만 되는 거죠. 이게 물건으로 가면 그냥 물건 호더인데 네네. 이게 동물로 가면 애니멀 호더가 되는 거죠. 근데 물건 호더보다 애니멀 호더가 훨씬 더 심각한 거는 동물은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또 개라는 동물은, 그리고 배설을 하기 때문에 냄새도 심각하고, 그래서 사람도 힘들고 주인, 그리고 동물도 힘들고 또 이웃도 힘들어지는 소리와 냄새 때문에. 그래서 이 애니멀 호더는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동물학대로 금지했어야 되는데 기존의 동물보호법으로는 애니멀 호더를 규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월 22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있느냐? 없습니다. 다만 9월부터 통과돼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래서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상해나 질병을 유발시켰을 때는 동물학대로 금지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절한 사육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서 만약에 상해를 입었거나 질병을 야기한다면 동물학대로 처벌 가능한 거죠. 문제는 단서 조항이 있죠. 상해와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좁은 곳에 많은 마리수가 기르는 거, 물론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동물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법이 그냥 단순히 그 좁은 곳에 기르는 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좀 어렵지만 만약에 여기서 상해나 질병이 계속해서 유발된다 이랬을 땐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학대를 받아도 가해자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야만 구조가 가능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신체 고통이라는 이 부분은 과연 소유권도 무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신체적 고통이 들어간 거는 그냥 단순히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 또 하나가 추가가 된 것뿐이고요. 그 학대당하는 동물에 대한 소유권 박탈에 대한 것은 지금 현행 동물보호법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역시나 지금도 학대를 받아도 신고를 해도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고 구조해낼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임시 격리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기관, 그다음에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기관으로 임시 격리 조치할 수 있지만 소유자, 학대자가 그 동물을 다시 요구했을 때 뭐 적정한 치료 비용을 내거나 적정한 보호 비용을 낸다면 다시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법이어서 사실 문제가 심각하죠. 가장 필요한 법입니다. 앞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적어도 학대자 혹은 적어도 최소한의 그 상습적인 학대자한테서는 사유권이나 소유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학대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일단은 여러 군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법적으로 하면 경찰한테 신고할 수 경찰.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동물보호감시관한테 신고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케어 같은 이런 민간 동물보호 단체에 네. 신고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그 동물 경찰 제도가 법에 신설이 돼서 이제 뭐 지자체에서 다양한 그 동물 경찰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준비가 좀 덜 됐고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신고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찰한테 그냥 개인이 신고했을 때, 그 다음에 개인이 그냥 지자체의 동물보호감시관한테 신고했을 때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않아서 동물 학대들이 제대로 단속되거나 처벌되기 좀 어려웠었고, 저희 같은 이런 민간 동물보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공동 고발하거나. 예, 이분들이 이 제보자들이 참고인으로 진술만 해주셔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처벌을 요구한다면 조금 더 센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민간 동물보호 단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 지금까지 동물보호법 알아봤는데요. 결국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직접 이 동물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동물들은 말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언어로 이 동물들, 말 못하는 동물들을 대변해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 또 동물을 기르는 반려인들 뿐만 아니라 동물을 기르거나 동물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이러한 동물학대들을 그 동물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 사회 안의 폭력의 문제로 좀 다각도로 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동물학대들을 감시하고 신고해 주셔서 우리 사회 안에 폭력을 좀 근절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법 한 번에 격하기였고요. 저는 동물권단체 케어TV의 박기한 PD고요. 네, 저는 박소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깊게 하는 거야?